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이 있죠? 자, 들어갑니다. 애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여기서는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는 한 문제를 놓고 공부를 하면 돼요.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아까 5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문제? 3문제. 이제 뒤에 토지거래 해가지고 2문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건데, 자, 아까 애국인 등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도 애국인. 애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애국 정보 이야기했죠? 네. 이 정도 용어만 알아도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일단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례 규정이 나와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상호주의란 말이 있어요. 무슨 주의? 상호주의. 애국인 등에게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가 있어요. 3번이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3가지를 놓고 공부를 할 건데 봐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상호주의란 뜻이 뭐겠어요?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가서 토지를 취득하려고 해. 미국 토지를.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막아. 그죠? 한국인들은 절대 미국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막을 수가 있죠? 그럼 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취득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이걸 상호주의라네. 하게 하면 하게 하고, 못하게 하면 못하게. 그러면 이게 나라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인 등은 이게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용은 어려운 거 없어요. 한 번만 들어보면 상호주의 개념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상호주의는 부동산 등에 적용될까요? 토지에만 적용될까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상호주의는 토지만 적용될까?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 다 적용될까? 토지에만? 예, 토지에만 적용된다. 일단 이걸 짚고 들어가야 돼요. 자, 상호주의는 건축물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오로지 어디만? 토지. 그리고 이제 그 신고는 부동산 등에 적용돼요. 그리고 허가는 토지에만 적용돼요. 이거에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일단 이걸부터 짚고 공부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상호주의는 어떤 것만? 토지. 신고는 부동산 등. 허가는 토지. 허가는 뭐만? 토지. 그럼 건물에도 허가 대상이 아니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상호주의는 토지만 적용된다는 거 똑같이 한다는 뜻이고 개념 잡았죠?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돼. 상호주의 제한권자는 누굴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권자입니다. 자,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제한하에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의무조항은 아니야. 미국에서 못하게 해도 미국인도 우리나라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3가지만 알면 돼요. 상호주의 개념은 쉬우니까 일단 토지만 국장이 제한권자고 제한하에 한다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쉬워. 토지, 국장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부 끝난 거야. 토지, 국장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나. 엉뚱한 거 막 읽고 있으면 못해. 핵심을 못 잡고 하면은 책만 막 읽었지 답이 안 나오는데.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주어 국장 동그라미 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찾았어요? 네. 그리고 4번째 줄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제한한다 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째 줄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 나와 있죠? 네. 토지 동그라미 진하게 쳐요.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호주의는 토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 상호주의는 뭐다? 토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들어가는데 신고는 그 제목에서 부동산 등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제목에서 진하게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신고는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등은 아까 뭐예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애국인들이 이거 취득하면 다 신고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관청인 여기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아니라 부동산 취득 신고입니다.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외국인 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약은 어떤 계약을 말하겠어요? 1번 매매계약, 2번 증여계약, 3번 임대차 계약 뭐 이런 거지. 어떤 걸 말하겠어요 여기서? 모든 계약? 예, 모든 계약이 나왔어. 근데 한동안 어디 사라졌다 왔어요? 한동안 사라졌다 온 것 같아. 아, 병원에 있었어요. 간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예. 모든 계약이 아니라 교환? 증여를 말합니다. 매매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왜 매매 계약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잘 모르겠죠?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 앞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 안 했어? 거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여기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냐 여기에서 신고냐 그 차이야. 됐어요? 예. 그리고 계약일, 계약이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이걸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기도 다 과태료인데 과태료 사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그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신고 나와 있어요? 네. 제목. 그래서 첫째 줄 봐보세요. 외국인 등이 대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 거래했고 가로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계약은 제한다. 이 지문이 있어요? 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한 계약이 뭐예요? 네. 그래. 그랬다 매매 계약 쳐봐. 매매 계약은 제외했던 거를 제한다.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 교환 증여 나와 있잖아요. 증여였던 걸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 줄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두 번째 줄 계약일로부터 60일 몇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300만 원 몇 줄 것이고. 과태료 사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계약 외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 외 원인도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취득이래요? 계약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6개월 알아야 되고 취득일을 알아야 돼요. 그럼 계약 외 원인이 뭐냐?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어요? 예. 자, 이걸 위반하면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밑줄 그건데, 자, 양가로 동그라미 1번 첫째 상속 경매 밑줄 그시고 후단에 가로 안에 환매권, 판결, 합병 나와 있죠? 네. 거의 계약 외들입니다. 계약 외가 뭔지 일단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세 번째 줄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밑줄 그어놨어요? 네. 자, 계약 외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매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대금을 완납한 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취득일을 이렇게 돌려서 나올 수 있어요. 경매는 대금을 완납한 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계속 보유란 뜻이 뭘까? 계속 보유 신고인데 뜻. 누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취득해서 가지고 있어요? 취득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계속 보유 신고는 계속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외국인들이 언제 우리나라 부동산을 언제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외국인 됐어 안 됐어?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 부동산 가지고 있잖아요. 외국적 취득은 외국인이잖아요. 팔고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외국인 사들이면 이제 취득 신고지. 이해됐어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적 취득했을 때 그 부동산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보유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6개월이요?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 6개월. 자, 세 번째 줄 중간. 애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걸 위반해도 얼마? 100만 원이요. 과태료. 그래서 이제 취득신고 위반하면 300, 100. 어떻게 한다? 300, 100. 이렇게 한 개 하면 돼요. 60일, 6개월, 6개월이요. 자, 그래서 신고는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허가.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허가는 토지만 대상이에요. 토지. 어떤 건 대상이다? 토지. 그러면 칠판 보세요. 일단 허가 대상 지역을 알아야 돼요. 이 대상 지역 내 토지만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이라도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신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는 전부 다 사후요, 사전이요? 사전.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가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를 해줘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해서 통지를 해줄 것이고, 그러면 이때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겠습니까? 유효겠어요? 무효가 되고 제재가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과태료였죠? 근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징역 벌금 들어가. 2년하고 2.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그래, 2.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한다? 2. 아주 좋았어요. 다시 한번 시작. 2. 아주 좋았어요. 그 찍어야 되는데. 귀여운 표정.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대상 지역은 뭐냐면 중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지역? 이제 이건 무조건 외워야지. 왜냐하면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닌 건 다 신고니까. 그러면 허가 대상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그러면 신고는 다 사후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취득해갖고 사후 신고하면 군사기밀 탐지하면 안 되니까 미리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자, 문화재 보호구역도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그래서 사전 허가. 자, 이 동그라미 친 거 두 문자로 그냥 하려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자연환경, 요즘 환경 중요하죠?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이 있겠죠? 여기도 사전 허가. 그리고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이 있어요. 여기 또 사전 허가. 그래서 군문생야 이렇게 안겨오세요. 어떻게 한다? 군문생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중요 지역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 그렇지만 건축물은 빠져요. 오로지 어떤 것만? 토지. 자, 끝났어요.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 2, 3, 4 있어요? 1번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어요? 예. 군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 문자. 동그라미 2번 문화재 보호법에는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있어요? 지정 문화재에서 문. 자, 3번.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 경관 보존적 있어요? 예. 생.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가 나오는 야생 생물 특별 보호 있어요? 야. 그래서 군문생야 이렇게 한개 보세요. 자, 이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 굳이 두 문자로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문자로 해도 괜찮아요. 군문생야.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첫째 줄. 자, 며칠 이내에 허가 불허가 통지? 15일. 밑줄 보시고. 자, 양가리 3번 첫째 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리고 세 번째 몇 년하고 몇 년? 2년하고 2년. 징역 벌금 들어가요. 징역 벌금 들어간다는 거. 징역 벌금 들어간다는 거.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2년하고 2천.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토지 취득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4번, 이건 세부 절차예요. 세부 절차는 3, 4월 달에 봐드릴게요. 중요하지도 않고, 이건 뭐 3, 4월 달에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DP 넘어가세요. 외국인 취득은 지금 칠판에 적힌 걸 잘 공부해 주시면 돼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4절 제목이 뭐예요? 그럼 여기서 몇 문제 나와? 두 문제. 그렇죠. 여기서 두 문제 그래서 이제 5문제가 된 거예요.
부동산.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두 문제 정도 나올 건데 1, 2월 달에는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될 거 그거 위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기억나? 공법상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내가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재경 씨. 좋아. 그렇지. 오, 좋아. 그린벨트죠. 아주 좋아. 바로 나오네. 개발 제한구요. 그러면 공법상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 토지거래 허가구죠.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가장 대표적인 공법상 거래 규제야. 그 총설에서 첫째 줄 중간에 보면 강력한 공법상 거래 규제 사항으로서 그 단어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제 공부하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들어갈 거 있어요. 자,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굴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알아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누가 되겠어요? 자, 허가 신청 들으면 누가 허가를 해주죠? 누가 허가권자예요? 시장군수, 구청. 토지 소재지권을 시장군수청장이에요. 그죠? 아까 말한 신고관청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허가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는 신고관청, 허가관청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토지 소재지요. 무슨 소재지? 그러면 허가 신청권자는 누굴까? 자, 허가구역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허가 신청해요? 응? 내가? 예. 아주 좋았어요. 허가 신청권자는 내가입니다. 진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좋았어요. 그래서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 공동 신청. 자, 이건 기본으로 깔고 이제 공부 들어갑시다.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게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구청. 허가 신청은 계약 당사자 공동. 자, 그러면요. 이제 허가구역 지정권자부터 들어갈게요. 이건 내용이 많아서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러면 국장은 어떨 때 지정한 거예요? 국장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국장이 지정하고 어떤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도. 벌써 읽었어요? 아주 좋았어. 그래, 맞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 예, 자,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읽었어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국장이 지정할 때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지정할 때, 이게 충청도하고 경기도 이렇게 걸쳐 있는 지역을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한 거, 같은 시도 안의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 일부 어느 지역을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야. 이해됐어요? 예.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 같은 시도 안의 일부를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자, 그러면 아무 데나 자기 마음대로 지정한 건 아니겠죠? 일단 조건이 있어요. 일단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야 돼요. 무슨 거래? 투기적 거래가 성행. 그 다음에 지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만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투기하고 지가 두 가지. 됐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지정할 때 그냥 합니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럼 몇 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것 같아요? 5년 이내입니다. 5년마다 이내. 그러면 허가구역을 2년 지정할 수도 있어, 없어? 3년 지정할 수도 있겠죠? 5년 이내니까.
근데 이 3년을 지정해 놨어. 근데 이 투기가 근절이 안 되네. 그럼 어떡해요? 지정 기한이 끝나가는데도 근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서? 연장은 안 되고 재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지정? 재지정. 재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같이 심의도 거쳐야 되고 하나 더 거쳐야 돼. 시도지사나 시장구수구청의 의견까지 청취하고 나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재지정할 때는 의견까지 청취해야 돼요. 예.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국장이 지정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국장은 시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알려줘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몇 년이고 어느 지역이 지정됐다 이런 것을 공고하고 시도지사에 알려주고 통지해주고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이 갔어 안 갔어? 갔어. 그럼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알려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알려줘요. 됐어요?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가 이제 자주 나와요. 자,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공고 내용을 관할 어디? 등기 소장에게 통지를 해주고 또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어요.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고 또 15일간 일반인에게 뭐 한다? 열람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주 잊어먹으니까 7, 1, 5 이렇게 한겨보세요. 어떻게 한다? 우리가 8.15 광복절이 있죠. 하나 뺀 7.15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 잊어먹을 거예요. 8.15는 워낙 8.15는 다 알잖아요. 하나 뺀 7.15가 7일 이상 공고 15일 이상 열람토록 일반인들이 열람토록 하게 해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해됐어요? 예, 등기소에 통지해주고 나서 7일 이상 공고 15일 이상 열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허가구역이 이렇게 지정해서 공고가 됐잖아요.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자. 그러면 허가구역 효력은 언제 발생할 것 같아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답니다. 나도 처음 알았는데. 자,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5일 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 5일 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 5일 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 5일 후. 자, 지체없이 아니에요. 그것은 5일 후에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지정 사유가 없어질 수도 있죠? 지정 사유가 아까 뭐요? 투기하고 지가였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일부를 축소 요청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여야 한답니다. 자,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해제나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축소하거나 해제를 해야 돼. 이유가 있었을 때. 그죠? 그거 알거든. 그건 의무사항이고 허가구역 지정하고 안 하고는 임의사항이야. 지정할 수 있다고. 축소나 해제 요청이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이걸 잘 짚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서론 파트는 끝났어요. 자, 이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밑줄 그어드릴게요. 밑줄 그으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번 제목 읽으세요. 그 5줄은 밑에 다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줄에서 4번째 줄 후단.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허가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지정할 수 있다만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네. 자, 청색 1번 허가구역 지정권자 첫째 줄 국장 또는 시도지사 밑줄 그으시고 몇 년 이내? 5년 이내까지. 이내니까 2년, 3년,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1번 읽으세요. 국장. 2번도 읽어야지. 거의 두 줄만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지정 대상 지정 나와 있죠? 첫째 줄 중간 토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죠?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이거 2번. 그러니까 더 줄이면 투기하고 지가야. 이걸 더 줄이면. 이해됐어요? 예, 이런 지역 중에서 지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박스는 볼 필요 없고. 자, 3번 지정 절차 나와 있어요? 심의 두 번째 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라? 심의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쳤어요? 지정할 때는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일단 심의를 거쳐서 국장이나 시도에서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서가 있죠? 세 번째 줄. 지정이 끝나는 허가구를 계속하여 허가구를 지정하려면 이거 재지정이죠? 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은 뭘 들어왔어요? 의견 동그라미. 재지정할 때는 의견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고통지 열람.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국장 시도에서 허가를 지정할 때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라 그랬죠? 그 밑에 박스 공고사항들이 있어 없어? 1번하고 4번만 외울 필요는 없고 올리면 알면 되니까. 1번이 뭐요? 지정기간. 4번이 면제 대상 토지 면적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언제까지 공고한다?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는 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에 통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디까지 통지가 내려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려왔죠? 그죠? 예. 국장이 지을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시도지사 할 때 국장 시도지사 통지했으니까. 자, DP에 넘어서요. 그러면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자,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에 관한 등기소장에게 뭐 한다? 통지. 등기소장 통지하라 그랬죠? 또 지체 없이 며칠 이상? 공고. 또 며칠간?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715. 어떻게 한다? 715. 자, 815에서 한 달만 빼면 돼. 71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가리 3번. 언제 효력 발생? 5일 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해제 축소 나와 있어요? 첫째 줄 중간에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거기 밑줄 보세요. 이거 하나고 또 하나가 시도에서 시정구제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뭐가 있어야 돼? 이유 있다. 이유 있다. 이것 동그라미 쳐세요. 이유 있다고 인정이 돼야 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해제나 축소 요청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었을 때 지체 없이 해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는 거라면 이건 의무조항이야. 이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제하거나 축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거기까지 체크하셨어요? 좋아요. 끝. 자, 그 다음에 3번 제목이 뭐예요? 허가 대상 계약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판서를 할 테니까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어떻게? 좋아. 좋아요. 자연스럽게 봐주면 돼요.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쪽이 허가 대상이라고 보고 이쪽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봐드릴게요. 그럼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허가 구역 내 모든 부동산이 되겠어요? 토지만? 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지. 제목이 토지거래 허가제잖아요. 토지만? 좋았어요. 토지만. 아까 오늘 뭐 했죠? 아까 외국인 취득할 때도 토지만, 부동산 등 토지만 했죠? 여기는 토지만 기요. 그러면 순수 건물만 취득하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리고 면적이 충족돼야 돼요.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만 허가야. 그럼 일정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받아, 안 받아? 그러면 이 면적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자, 이 면적은 무조건 외워야 돼. 왜냐면
이 면적을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주거 지역은 180입니다. 이하는 안 받아. 그럼 뭐 할 때만? 초과. 그럼 상업은 200이에요. 이하는 안 받고 초과했을 때. 공업은 660입니다. 660제곱미터 이하는 안 받고 초과. 녹지는 100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는 안 받고 초과. 그 다음에 지정이 안 된 미지정은 90이야. 자, 그러면 도시지역 밖에는 일반적으로 250이야. 이하는 안 받고 초과. 그럼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입니다. 농지 딱 2배. 1000. 자, 연습시켜 드릴게요. 이건 이제 외워야 되거든요. 이걸 외워야 되니까. 자, 주거지역은 얼마? 180. 상업은? 200. 공업은? 260. 녹지는? 미지정? 90. 자, 도시지역 밖에는 일반적으로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되게 쉽죠? 그럼 한 번만 더 해. 주거지역 얼마? 180. 상업은? 200. 공업은? 660. 녹지는? 100. 미지정은? 90. 도시지역 밖에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딱 2배씩 올라가고 있죠? 자, 되게 쉬워요. 자, 일단 기준 면적이,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허가구역이라도 180 초과했을 때만 허가 간다고. 주거지역, 허가구역이라도. 그걸 초과하지 않으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소유권하고 지상권이에요. 권리는 이 두 가지야. 소유권하고 뭐? 이전 설정에 대해서만 받아요. 그러면 전세나 임대차 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유상계약만이 허가 대상이야. 무슨 계약? 그럼 유상계약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매하고 교환 같은 거 있잖아요.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할 때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근데 증여 유상계약이요? 무상계약이요? 그럼 허가 받아, 안 받아? 사용대차는 유상이요? 무상이요? 무상계약이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걸 말해요. 이건 계약은 맞는데 무상계약이니까 안 받고. 그럼 상속하고 유증은 왜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판결로 취득할 수도 있죠? 이행 판결 말한 거예요. 그럼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이행 판결은 계약과 유사해요. 그래서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근데 경매 있잖아, 경매. 경매는 계약이 아니죠. 그럼 허가구역 내 토지를 경매로 사들일 수도 있잖아요? 없어도 되고, 토지 수용도 없어도 됩니다. 이것도 계약이 아니잖아요.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좋았어요. 자, 그러면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3번에서 허가 대상 계약 있죠? 양가로 1번은 양가로 1번을 해설해 놓은 거 양가로 2번이야. 그러니까 양가로 2번을 바로 밑줄 볼게요. 자, 따라서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일정 면적 이상이란 말이 있어요? 초과로 바꾸세요. 오른쪽에 이하니까 여기는 초과로 해야 맞는 지문이 돼요. 이상을 뭘로 바꾼다? 초과. 그리고 토지 동그라미, 토지만. 그리고 소유권하고 지상권 동그라미. 권리는 두 가지. 그리고 대가를 받고 그랬죠? 이 말이 달리 표현하면 유상이란 뜻이에요. 유상계약 및 예약이다. 대가를 받는단 말이 유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대물 변제, 예약, 지상권 설정 이정제는 포함되나, 여기 허가 대상이 되나, 이랬죠. 건물 동그라미. 건물은 허가 안 받고, 전세권, 임차권 동그라미. 전세, 임차권도 허가 안 받고, 그렇죠? 또한 후단에 증여 안 받고, 사용대차 안 받고, 상속유증 안 받는다고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 그러나 집행력 있는 판결 동그라미. 판결은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제목 읽으세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토지 면적, 그 박스를 보세요.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얼마? 자, 거기 이하란 말 있죠? 이하는 안 받아. 180까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왼쪽에 초과가 맞는 지문이 되고, 상업은 얼마? 200. 공업은 660. 녹지는 100. 미지정은 90. 밖은 250. 농지는 500이면은 1000. 그걸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 세부적인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양걸 2번 보세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토지거래 허가권자가 누구요?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럼 국가가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시장군수, 구청장이 가가지고 허가 좀 내주세요. 또 도지사가 시장한테 가고 허가 좀 내주세요. 좀 웃기죠? 상급기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단체, 공공기관도 있잖아요. 그 기관장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 그러면 협의가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해되셨어요? 네. 아순서로 해갖고 허가 받을 필요 없이 협의하면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 세 번째 줄. 그 기관장이 시장군수, 구청에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뒷배 넘겼어요.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국유재산이 있잖아요.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취득하고 처분하고 나서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권자에게 통보만 해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 그럼 미리 협의를 거쳐서 취득해요? 취득하고 나서? 알려만 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 국유재산은 그래요. 이해됐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자, 밑줄 볼게요. 자, 동그라미면 통지 있어요? 378페이지 맨 위에. 378페이지 맨 첫째 줄. 자, 국유재산표는 총괄정,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국유재산을 뭐 하거나? 취득하거나 처분 동그라미. 이제 적합하게만 취득하거나 처분에 적합하게만 하면 세 번째 줄 그 내용을 뭐 한대? 통보 동그라미. 통보만 해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그러면 협의를 거쳐서 취득한 게 아니라 아예 취득하고 나서 알려만 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게 국유재산은 그래요. 됐어요? 예. 그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허가 배제 있어요? 기억. 수용하고 뭐? 경매 그 동그라미. 수용하고 경매는 계약이 아니니까 허가 안 받는다고 했죠. 근데 그 옆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가 뭐예요? 그 밑에 박스 있잖아요. 그거 다 허가 배제된 것들인데 다 외울 수 있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 외울 자신 있으면 외워봐. 이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한 두서너 개만 골라서 공부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나중에 3, 4월 달에 한번 짚어줄게요. 두서너 개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제목 있어요? 제목 읽어보세요. 이건 세부 절차 규정은 부수적인 거니까 이건 3, 4월 달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달에 공부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381페이지. 네, 이건 3, 4월 달에 할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하고 넘어간다고. 이걸 하나를 알아야지 뒤에 이해가 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 도표 있습니까? 381페이지 그 도표에서 맨 위에 칸 있습니까? 이거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거주용 주택용지 취득할 때. 그리고 의무 이용 기간이 몇 년이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2년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거주용에서 거주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2년이요. 그래서 몇 년? 2년. 2년인데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몇 년간 이용한다? 2년. 그 박스를 뒤에 넘겨보세요. 3, 4월 달에 다 외워야 될 건데. 그 박스 다 외울 자신 있겠어? 외울 수 있어요. 내가 하란 것만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건 이제 3, 4월 달에 할 거고. 자, 쭉 넘어가세요. 뭐, 절차는 내가 3, 4월 달에 해드릴게요. 자, 386페이지. 자, 무허가 계력 효력 있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첫째 줄.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것만 체크했어요. 그리고 2번은 놔놓고 3번. 행정형벌 나와 있어요? 그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그죠?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함으로 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하고 2천이라 그랬어요? 100분의 30이라 그랬어요? 자, 토지가격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아까 애국인들이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하고 2천만 원 벌금 있잖아요. 거기는 2년하고 2천인데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2년하고 100분의 30이야. 그거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근데 이거 한 바퀴 돌으면 무조건 또 이것도 2년하고 2천, 저것도 2년하고 2천 그럴 거예요. 한 바퀴 돌아오면 잊어먹어서.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분의 30이요. 2천이 아니에요. 자, 뒷편 넘어가세요. 자, 388페이지 7번 제목 읽으세요. 이용하는 의무 있죠? 첫째 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거기까지 밑줄. 토지거래계 허가를 받은 자 거기까지 밑줄 긋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후단,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지 뭐. 이거 이용 의무야. 그럼 아까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거주 목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의무 이용 기간 2년 동안. 이해됐어요?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 이거 이용 의무야. 그래서 아까 그걸 하나를 한 거예요. 이해도끼였어.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세요. 조사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허가관청인 시장구수구청장이 그 실태를 매년 몇 회 이상 조사를 써요. 1회. 주어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매년 1회 이상 세 번째 줄 조사해야 한다. 자,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장구수구청장이 매년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조사하라고 했죠. 자, 청책 3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럼 뭐 허가 받았으면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 받았으면 거주용으로 이용해야죠. 근데 이용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행명령 들어갑니다. 그럼 이행명령은 누가 해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관청이 합니다. 자, 몇 개월 이상 범위를 정해서 하느냐? 3개월 이내입니다. 그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에 보세요. 시장군수 구청은 이용 의무를 이행한 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동그라미. 그것이 네 번째 줄 3개월 이내입니다. 상당 기한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이행명령. 이걸 줄여서 뭐다? 이행명령. 줄여서 뭐다? 이행명령. 줄여서 뭐다? 이행명령. 자, 그래서 그러면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용명령 들어가. 3개월 이내니까 2개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허가 받은 자가 또 이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해요? 이행명령 떨어졌는데도 왜 안 하냐고. 여기다 물어봐야 돼. 왜 안 할 것 같아요? 이행명령 떨어졌으면 이행해야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 귀찮아서 그러고 또 여기. 몰라. 어떻게 된 거 보려고.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무슨 강제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돼요. 그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많이 쓰였는데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만 동그라미.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권자고. 동그라미 2번. 자, 제목에서 사전통지라는 단어 있어요? 네. 사전만 동그라미.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사후에 한다, 사전에? 사전에 알려주고. 3번 문서 동그라미. 제목에서 문서로서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사전에 문서로서 통지를 해주게 됐어요. 사전에 몰랐어? 문서로서. 그런데 그럼 금액은 얼마냐? 토지, 취득, 가액의 얼마?
100분의 10이요? 범위 내요?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가 범위 내에서. 같은 말이에요. 범위 내까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관청은 시장우수구청장이고 사전에 문서로서 알려주고 나서 한다 그랬죠?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10. 100분의 뭐다? 10. 범위 내입니다. 10이 아니라 범위 내. 최대가 10이야. 됐어요? 그럼 이때 토지 취득가액은 뭘 기준으로 해요? 자, 그 밑에 줄 후단 세 번째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자, 실제 거래 가격 동그라미. 근데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 수죠. 이해됐어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 즉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뭐예요?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뒷페이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 이 기준을 알아야 돼요. 박스. 뒤에 박스 있어요? 자, 동그라미 읽으세요. 방치만 동그라미.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방치했어. 그러면 아까 최대가 100분의 10이라 그랬죠? 100분의 10이야. 10%. 자, 동그라미 2번 읽으세요. 자, 자기가 이용했어요? 남에게 임대 내주세요? 임대만 동그라미. 그러면 얼마? 100분의 7. 7%.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으세요. 그러면 시장우수구청은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변경해서 이용했던 소리죠? 변경만 동그라미. 그러면 얼마? 100분의 5. 그 외, 이 세 가지 외에는 7이야. 100분의 7, 7%. 자, 그럼 이걸 연습해야 돼요. 자, 이행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죠?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라 그랬죠? 근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죠? 자, 방치한 경우는 얼마? 10. 그냥 10%, 10. 그럼 임대해서 이용하면 7. 변경해서 이용하면 5. 그 외에는 7. 연습시켜 드릴게요. 방치, 임대, 변경, 그 외, 방치, 임대, 변경, 그 외, 변경, 임대, 방치, 변경, 그 외. 아, 좋았어요. 다시 한번 시작. 임대. 아, 다시. 임대. 방치. 10. 변경. 그 외. 변경. 임대. 방치. 그 외. 자, 대충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방치. 임대, 변경, 그 외. 네, 그렇게 최대가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반복부가 있어요. 시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반복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요. 근데 기준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 기준을 잡아요.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그 다음에 부과중지. 자, 첫째 줄만 적어서 시장우수는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다. 이용 의무 기간. 아까 거주용 주택용지로 지정하면 몇 년? 2년. 그 의무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의제기. 나는 이의제기. 자, 이행강제금을 10% 부과하려는 게 너무 억울해. 그럼 이의제기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줄 부가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동그라미 30일 이내. 며칠 이내? 30일 이내. 며칠 이내? 30일 이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의제기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했어 안 했어요? 납부하지 않으면
무슨 징수? 강제 징수 들어갑니다. 강제 징수 들어가. 강제 징수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행하죠. 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 안 하면 시장공소 이행명령 떨어지고 3개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행 강제금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되게 쉬워, 어려워? 쉽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선매. 이제 선매만 하면 토지거래가지고 끝나요.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선매란 뜻이 뭐예요? 누구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보세요. 그럼 설명할 테니까 칠판을 봐주세요. 뭔 판? 자, 주웠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지. 자, 여기 계신 분은 거의 100% 합격권에 진입이 됐습니다. 아, 그 정도 대답이 나올 정도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자연스럽게 나오면. 자, 아까 허가 신청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죠. 매도인하고 누구? 둘이 이제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야.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는 사전 허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가권자인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 들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가요. 근데 이 토지가 딱 허가를 보니까 이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에 적합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국가나 자치단이 미리 확보해 놓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누구를 지정해줘요? 그러면 선매자가 누구예요?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공공단체 공공기관 이 기관 중에서 이분들이 매수를 원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그 기관 중에 하나가 지정이 돼요. 이걸 선매자라 그래. 뭐라 그래? 선매자. 그러면 줄여서 국가 등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 기관 중 하나를 매수를 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러면 이 토의자는 지금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알려줍니다. 자, 언제부터 1개월이요? 신청한 날. 자,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 그죠? 그럼 이제 이 소유자가 이제 통지를 받았어. 선매자가 누구다 이거 통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둘이 선매 협의가 끝내야 돼요. 1개월 이내 선매 협의가 완료가 돼야 돼요. 몇 개월 이내 완료가 돼? 1개월 이내 선매 협의가 끝내줘야 돼요. 그럼 며칠 이내부터 진행이 돼야 돼요. 1개월 이내 선매 협의가 끝내려면 최소한 15일 이내 선매 협의가 진행이 돼야 돼. 15일 이내니까 통지 받고 바로 선매가 들어가도 돼요. 협의가. 이해됐어요? 예. 그럼 며칠 이내 진행? 15일 이내 선매 협의 진행입니다. 15일 이내 선매 협의가 진행이 돼야만이 최소한 며칠 이내 끝낼 수 있어요? 한 달 이내 끝낼 수 있겠죠?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할까? 감정가격입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가격? 감정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감정가격, 이건 공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더 낮아. 신청서 적힌 가격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낮은 가격을 원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감정가격.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 이제 선매 관련 내용이에요. 그럼 마지막. 근데 둘이 선매 협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 선매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선매 협의를 했는데 선매 협의가 깨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사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뭐 해줄 수 있어요? 불허가 해줄 수 있어요. 불허가 통지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해됐어요? 선매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원래 허가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결정해서 통지해 줍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진짜 하나만 더. 선매에서 하나만 더면 완벽하게 끝났는데 그럼 선매 대상 토지는 뭐가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무슨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아까 허가 받은 목적들을 이용하라 그랬죠. 근데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목적들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 두 가지만 선매 대상 토지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끝났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의 세 줄. 의 세 줄 한번 보세요.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렇게 나와있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우선하여 동그라미. 우선하여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예요? 국가 등 이 기관들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보다 먼저. 자, 2번 제목 읽으세요. 그러면 선매 토지가 뭐고 선매자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줄 선매자부터 먼저 밑줄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것까지. 이분들이 선매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이분들이 매수를 원하면 그 기관 중에 하나가 선매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박스에 보면 선매 토지가 나와 있죠? 두 가지를 외워야 돼. 박스.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또 허가를 받아 지정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도 이용하고 있는 토지요.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요. 아니한 동그라미 주세요.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선매 토지가 안 돼요. 자, 3번 선매 절차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밑줄고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라고 했죠. 자,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양가리 2번 첫째 줄 밑줄보세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소유자하고 선매 협의 완료를 하라 그랬죠.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되니까 최소한 몇 개월 이내에 진행이 들어가야 돼? 15일. 두 번째 보다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도 선매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야 1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부수형을 읽어보시고 자, 뒷배 넘어가세요.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무슨 가격이 나왔어요? 선매 가격. 두 번째 줄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감정 가격 동그라미. 근데 세 번째 줄 뭐라 그랬어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합니다. 자, 선매 협의가 됐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허가를 할 것인지 불허가 할 것인지 결정해서 알려주라고 했죠. 선매 협의가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원래 허가 신청해 놓은 거잖아요. 허가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결정해서 통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끝났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기본적인 건 끝났어요. 그 포상금은 여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남으면 받을 건데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정보관리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일단 1개월 달에 이 정도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중개 실무 들어갈 거예요. 휴식 같습니다.